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시장 분석가들의 대담 영상 기록입니다. 지금 시장, 특히 기술주 쪽 분위기가 정말 뭐랄까 살얼음판이죠.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해서 다들 이거 이제 끝난 건가? 하는 불안감이 엄청 커더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분석가들 대담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서요. 지금 이 혼란 속에서 뭐가 진짜 기회고 또 뭐가 그냥 소음인지 한번 가려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자료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건 주가가 떨어지는 그 표면적인 현상 뒤에 아주 상반된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상반된 신호요? 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다 집어삼킬 거다. 이 공포가 과연 진짜냐? 둘째, 다들 주식을 막 내던지고 있는데 이걸 조용히 사모으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혼란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결국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져요. 시장의 공포가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대담의 가장 뜨거운 주제, 역시 소프트웨어 주식의 대규모 매도 사태였죠. 세일즈포스, 어도비 같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 주가가 정말 무섭게 빠졌잖아요. 네, 정말 많이 빠졌죠. 분석가들은 그 원인을 AI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다 대체해버릴 거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으로 지목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시장은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대담에 나온 분석가들 시각은 완전 반대예요. 반대라고요? 그 두려움이 심각하게 과장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핵심 주장은 AI가 소프트웨어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AI 자체가 곧 소프트웨어다, 이겁니다. 아, 파괴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소프트웨어다. 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 같은 기존 강자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AI를 자기네 서비스 깊숙한 곳에 통합시키고 있거든요. 파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로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관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딱 그 예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니까 저러다가 회사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죠. 근데 자료를 뜯어보니까 분석가들은 시장이 완전히 엉뚱한 데를 보고 있다고 꼬집더라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돈줄, 그러니까 캐시카우는 그 화려한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주 지루해 보이는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사업이요? 네,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한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 성장률의 거의 70%가요. 기존 기업들이 자기네 서버,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에 쌓아뒀던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옮겨오는 데서 나온대요. 아, 이건 대부분 몇 년짜리 장기 계약이라서 엄청나게 안정적인 수익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탄탄하고 예측 가능한 핵심 사업이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AI 투자는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그 위에 추가 성장을 쌓아올리는 격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담에서 나온 비유가 딱 와닿네요. AI는 케이크 위에 체리 같은 거라고. 맞습니다. 체리가 없어도 케이크는 그 자체로 훌륭한 상품이라는 거죠. 세일즈포스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세일즈포스도요? 네, 주가는 최근 고점 대비 28%나 빠졌지만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핵심 성장 동력들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심지어 분석가들은 월가의 실적 예상치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막상 실적이 발표되면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누가 사고 있는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AI가 다 망친다 이러면서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파는데 정작 돈 냄새 제일 잘 맞는다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 주식들을 조용히 장바구니에 쓸어 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스마트 머니는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 이거 정말 강력한 신호 아닌가요? 네, 그게 이 대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시장의 감정, 즉 주가의 방향이랑 스마트 머니의 흐름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지금의 하락이 단순한 패닉인지 아니면 정말로 똑똑한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패턴이 비단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흥미로웠어요.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엉뚱하게 식료품 소매업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사례가 바로 그거죠.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이요? 네, 유기농 식료품 주로 파는 소매체인인데 최근 주가가 꽤 많이 하락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경쟁이 심해지고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전망 때문이었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주식하고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주가는 분석가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보다 한참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바로 그 하락 구간에서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 또 기관들이? 네, 시장의 공포 심리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주가를 더 끌어내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조만간 있을 실적 발표가 오히려 이 과도한 우려를 잠재우고 주가를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의 오해가 만든 할인 기간을 기관들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기술 분야에서도 이런 숨겨진 기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특히 AI라는 테마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뒤에서 조용히 그 수혜를 다 누리는 기업들이 있죠. 코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1년 동안 무려 153%나 올랐어요. 코닝이요? 저는 코닝하면 그냥 그 고릴라 글래스, 스마트폰 액정유리 만드는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AI랑 연결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네요.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이 오랫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입니다. 코닝은 특수유리나 세라믹 같은 신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AI 열풍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필요한 광섬유 케이블이랑 부품들을 공급하거든요. 아, 광섬유? 네. AI 모델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즉,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코닝의 부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인 셈이죠. 최근 메타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주가 급등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와, AI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무대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 공급 업체로서 가치를 재평가받은 거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네. 다만 이 대담에서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나와요. 지금 주가는 이미 분석가들이 제시한 최고 목표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신중론도 분명히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좀 더 높은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정말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홈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도 언급됐나요? 네. 그런 투자자라면 휴마사이트라는 바이오테크 기업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회사는 아주 특별한 걸 만들어요. 바로 혈관이 손상된 환자들을 위한 바이오 엔지니어링 혈관. 쉽게 말해 인공혈관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와, 바이오테크, 특히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면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요? 맞습니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이죠. 하지만 분석가들의 전망은 대단히 낙관적이에요. 자료에 나온 컨센서스, 그러니까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무려 700% 높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00%요? 네, 700%요. 최근 미 국방부가 전장에서 다친 구인들을 위해 이런 인공혈관 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700%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네요. 근데 이런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에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까요? 보통은 좀 꺼리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인상적인 지점입니다. 이렇게 작고 위험성이 높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 지분율이 45%에 달해요. 45%나요?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스마트머니가 이 회사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물론 그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인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화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스토리는 정말 그럴듯한데 아직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좀 더 투기적인 성격의 주식들도 한번 보죠. 이런 주식들은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오니까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리졸브 AI와 라이엇 플랫폼을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소위 스토리 주식이지만 그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리졸브 AI? 이름부터 AI가 들어가 있네요. 어떤 회사죠? 말 그대로 순수 AI 기업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고객 응대나 상품 추천 같은 걸 해주는 AI 에이전트를 제공하죠.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어요? 잠깐만요. 분석가들 목표 주가가 11달러에서 14달러인데 현재 주가가 2달러 25센트 수준이라고요?
그 정도 차이면 거의 다른 회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분석가들이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근거가 뭔가요? 단순히 AI라는 이름값 때문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즉 미래의 청사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죠. 함정이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달라요. 한때는 기관들이 이 주식을 꽤 사들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매수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어요. 전체 지분율도 30% 미만으로 아직 시장의 큰 손들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분석가들의 전망과 기관들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군요. 그렇죠. 반면에 라이엇 플랫폼은 보통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널뛰게 하는 대표적인 투기성 주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 회사의 또 다른 핵심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또 다른 사업이요? 바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자기들 비트코인 채굴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한테 데이터 센터 공간과 전력을 빌려주는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하나의 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운영이라는 또 하나의 튼튼한 다리가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데이터 센터 임대 수익이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안정성 덕분에 무려 17명의 분석가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62%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같은 투기적 성장주 카테고리에 있더라도 이런 사업 구조의 차이가 안정성의 차이를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마지막으로 소파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주식은 정말 미스테리예요. 아, 소파이. 분석가들은 실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오르냐 하면서 매수를 외치는데 주가는 계속 바닥으로 가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식입니다. 대담에 나온 분석가들의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 소파이가 계속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과매도 상태. 다시 말해 이건 너무 많이 팔려서 제 가치보다도 훨씬 싸졌다는 신호가 떴다는 분석이죠. 도대체 시장과 분석가들의 시각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시장은 소파이를 그저 정부 인가를 받은 은행 중 하나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규제도 많고 성장도 더딘 그런 전통적인 금융사로 보는 거죠. 하지만 분석가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Z세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들 보면 은행 앱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소셜미디어처럼 쓰더라고요. 그 차이를 시장은 아직 모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주류 고객층을 완전히 장악한 플랫폼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데이터상으로는 기관들이 여전히 이 주식을 꾸준히 사모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기관이군요. 네. 그래서 분석가들은 지금처럼 낮은 주가가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되담을 쭉 정리해보니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보이네요. 네. 바로 시장의 감정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괴리입니다. 소프트웨어 주식에 대한 투매는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는 감정에서 비롯됐지만 데이터를 차분히 들여다본 기관들은 그 속에서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조용히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패턴은 비단 기술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스프라우스 커머스 마켓 같은 전혀 다른 업종의 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결국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심리와 그 이면의 데이터 흐름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담이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 깊이 있는 분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시장의 헤드라인과 매일 오르내리는 주가 그래프에 감정적으로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기관 투자자 같은 스마트 머니의 조용한 움직임을 추적할 것인가? 이 분석가들의 대화는 명백히 후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분석가들은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모델 같은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기업의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주가 차트의 지지선이나 과매도 상태 같은 기술적 분석, 즉 차트가 들려주는 가격 이야기를 끊임없이 언급했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봤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종종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투자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이 두 가지 이야기, 즉 사업과 가격 사이에서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두 이야기가 서로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믿어야 할까요?